키워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했습니다. 그냥 국민의당. 지금 국민의당 어느 상황까지 왔느냐.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준서가 이유미한테 청년위원장을 제안하면서 쉽게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 이유미에게 이 일만 잘 해결되면 국민의당의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청년위원장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게 되고 최고위원이 되면 쉽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전략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고 말을 했더니 바로 똑같은 워딩을 쓰시더군요. 추미애 대표가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예요.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준서를 구속영장 신청했다. 그 논리 만들어낼 줄 알았어. 미필적 고의라는 그 겹쳐진다는 이유 하나만은 네. 추 대표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률용어는 똑같아요.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이나 쓸 때는 그걸 갖고 가이드라인이라고 우기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이유미 씨의 동생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이제는 이제 국민의당이나 정치권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누구나 봐도 국민의당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검찰은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됐잖아요. 예. 법원에서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 그 대통령의 여당의 대표가 한 말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지금 국민의당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다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그 이준서 씨가 그 폭행 그 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그 영상을 폭로를 했잖아요. TV조선이 어떻게 입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준서 씨를 구속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하지 않든 당연히 구속될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동영상이 이제 그 노출되면서 원래 그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준서 씨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구속돼도 구속될 만한 일이었다라고 받아들이게끔 됐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쓰레기 만들어버리는 그런 예, 프레임으로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네.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더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화요일인가 심사가 열리는데 국민의당이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를 소집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좀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무슨 발언이 나오냐면 국민의당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의 조사 결과와 비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 영장 청구 내용에 당의 조사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의 조사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은 이유미 단독 범행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에 그렇게 써 있으면 구속영장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예. 청구될 리가 없잖아요. 예. 이상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저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어디 선까지 개입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결국은 그걸 퍼뜨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 더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건의 프레임이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를 몰고 가는데 그것은 전체 국민의당이 선거 때 저지른 죄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유미에게 당 차원에서 지시 또는 동조, 방조, 묵인 이런 것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건 프레임으로 몰고 가니 반대로 말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또 음모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국민의당을 봐주려고 한다. 이렇게 몰고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거의 조작된 사실을 갖고 온갖 국민의당 관련자들이 여기저기서 종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배포하고 SNS에 이야기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묻히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검찰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밝히면 당이 망한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인 반대로 말하면 밝히지 말자고 압력을 넣은 사람이 이준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섣불리 영장을 치기가 굉장히 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을 쳤을 때 100%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증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준서 전 의원이 구속된다면 정말 이 그 김성호 수석 부단장 당시 수석 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그리고 이제 이런 당직자들 포함해서 그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그리고 당 대표이자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 그리고 막 정신없이 찔렀던 이혼주 의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까지 법적인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검찰이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실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게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들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범죄가 그냥 이유미라는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일탈 행동이었다는 걸 정치권도 받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국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은 둘째치더라도 정치권 내에서도 국회 내에서도 그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라라는 뜻이었는데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해버리고 아무 말도 어떤 코멘트도 안 내놓으면 그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뭐 여당으로서의 지위는 그냥 뭐 버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머리 자르기라는 말이 정말 비유가 적절하고 타이밍도 딱 맞았다고 봐요. 신선한 표현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한테 맡겨주면 카타칼로 잘게 잘 떨어질 텐데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전에 박지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목을 내놓겠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대가리라고 해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 보고 꼬리라고 해요? 아니면 몸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리는 그 짐승의 머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네, 그 정도는 저도 아는데요. 그 사람들을 그럼 사람이라고 사람 대접해주니까 기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를 꼬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 자르기란 말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머리 자르기가 되려면 안철수나 박지원이 정계은퇴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그 당에서 배제되는 획기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야 머리 자르기란 말이 되는 거고 그냥 말장난이에요. 사실 머리 자르기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예, 네. 일종의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게 딱 하잖아요. 머리 자기. 그러니까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너무 성급했다. 지금 이렇게 살살살 달래가지고 국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했던 분들이 다시 철대를 막는 모양새.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 상황 자체가 야당 협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 지원 속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85.9% 지지율로 가고 있는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그냥 임명 강행을 해도 지지율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으로만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어떤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지. 근데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추경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국민의당 노골적으로 이제 보이콧을 놓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니까 국민의당을 국민의힘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국민이 없는 국민의당을 한번 치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발끈한 거지. 나는 얘한테 지금 야 너 얼굴이 그게 뭐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나한테 너 외모 비하했어 하면서 막 난리를 치게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미애의 의도는 국민의힘으로 갖고 가겠다 이런 뜻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뭐냐면 상황이 교착돼 있다 보니까 의리껏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예. 왜 최고위원 회의 같은 거 하면은 막 상황이 막 안 풀리고 그러잖아요. 아, 지금 국민의당 머리자리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한 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국민의당인 거죠. 추미애 대표의 그 머리 자르기 발언이 나왔던 인터뷰 실제 그 방송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무심하게 슥 지나가는 그냥 그 비유적 표현으로 하는 거지 단호하게 이것은 머리 자르기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 중에 그냥 은근슬쩍 그냥 묻어서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콕 집어서 고마워 안 그래도 일하기 싫었는데 그렇지. 고마워 하면서 이제 팍 터트려 준 거죠. 거기 이제 선봉에 있는 이현주 왜 그러나 봤더니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 출마를 한다네요. 화이팅. 홍준표에 이어서 그래서 이현주 의원을 지지합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홍준표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선거 투표를 할 때는 알려진 사람을 뽑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현주는 국민의당 당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위원 출마일지 당대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당대표 출마를 직접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동네 누나.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있겠다. 추미애 당대표, 국민의당의 이현주 당대표, 정의당의 심상정 당대표, 바른정당의 이해운 당대표.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홍발정 참, 지금까지 국민의당에서 유력한 당권 후보는 천정배, 정동영, 문병호 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기류가 포착되고 있어요. 당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민의당을 확 바꾸자. 젊은 기수론, 추대론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 누구를 대표? 이현주가 젊잖아요. 40대 기술은 뭐. 아, 그렇게 가려고 지금 뭔가 지금 움직이는 그렇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보수 정당 쪽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젊은 보수. 그러니까 어차피 진보 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선점하고 있는데 당의 전략적 스탠스가 우리는 보수로 가자. 그러면 지금 아까 노동자 관련한 발언 같은 것들도 예, 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뽑아준 사람들은 다 민주 진보 쪽 사람들이 예. 뽑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분노스럽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수 쪽 회귀에서 어차피 홍준표의 당이 자유한국당이 받을 득표를 할까 이런 것이 20% 정도의 머물러 있을 정도라고 보면 나머지 빈 공간을 자기들이 먹겠다 이런 전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 안 돼요. 세탁 안 돼요.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평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념적인 공간이 없다라는 음. 평가는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고 말하기에도 어떤 이념적 지향이 없고 진보로 가기에는 내부 구성원들의 그 역량이 안 따라주고 보수로 가기에는 자기들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역적 이해관계 때문에 보수로 그 전향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네.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성향이 이제는 바뀌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그 지지자들은 다 떠났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수 쪽으로 돌아서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 왔다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것 같고 일단 막장으로 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왜 그럴까를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고급 분석을 해줄 수도 있는 거야. 단 분명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 같은 거 하는 자들은 악명이든 좋은 이름이든 간에 언론에 노출 많이 된 사람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홍준표를 보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예, 예. 그리고 그쪽 지지자들 몇 명이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현주 말 시원하게 하네 하면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이다르게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는. 예, 이현주가 당대표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준표랑 또 어떻게 또 격돌할지. 합당할지도 네. 몰라요. 국민의당 사태의 본질로 돌아가가지고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준서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발부가 된다면 뭐 국민의당 쪽 말처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이드라인 만들어주니까 칼처럼 수사 잘했다. 이현주가 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국민들은 있잖아요. 국민적 정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설사 이유미가 혼자 단독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써먹은 국민의당 지도부는 검증이 허술한 거 알면서 써먹은 놈들인 거잖아요. 예. 정말 비열하고 예. 죄는 이유미보다 더 나쁜 죄란 말이에요. 훨씬 나쁘죠, 훨씬. 근데 거기서 처절한 반성을 하지 않고 추미애 대표의 말을 빌미 삼아가지고 국회 보이콧 추경 안 해줄 거야. 이제부터 니들하고 절대 협치 안 해. 국민적 정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키워드 법률용은 똑같아요.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이나 쓸 때는 그걸 갖고 가이드라인이라고 우기는 거는 좀 너무나간 거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이유미 씨의 동생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이제는 이제 국민의당이나 정치권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누구나 봐도 국민의당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검찰은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됐잖아요. 예. 법원에서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 그 대통령의 여당의 대표가 한 말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지금 국민의당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다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그 이준서 씨가 그 폭행 그 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그 영상을 폭로를 했잖아요. TV조선이 어떻게 입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준서 씨를 구속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하지 않든 당연히 구속. 키워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했습니다. 그냥 국민의당 지금 국민의당 어느 상황까지 왔느냐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준서가 이유미한테 청년위원장을 제안하면서 쉽게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 이유미에게 이 일만 잘 해결되면 국민의당의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청년위원장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게 되고 최고위원이 되면 쉽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전략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고 말을 했더니 바로 똑같은 워딩을 쓰시더군요. 추미애 대표가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예요.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준서를 구속영장 신청했다. 그 논리 만들어낼 줄 알았어. 미필적 고의라는 그 겹쳐진다는 이유 하나만은 네. 추 대표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의 조사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은 이유미 단독 범행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구속영장에 그렇게 써 있으면 구속영장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예. 청구될 리가 없잖아요. 예. 이상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저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어디 선까지 개입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결국엔 그걸 퍼뜨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 더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건의 프레임이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로 몰고 가는데 그것은 전체 국민의당이 선거 때 저지른 죄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유미에게 당 차원에서 지시 또는 동조, 방조, 묵인 이런 것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건 프레임으로 몰고 가니 반대로 말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또 음모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국민의당을 봐주려고 한다. 이렇게 몰고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거의 조작된 사실을 갖고 온갖 국민의당 관련자들이 여기저기서 종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배포하고 SNS에 이야기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묻히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검찰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밝히면 당이 망한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밝히지 말자고 압력을 넣은 사람이 이준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섣불리 영장을 치기가 굉장히 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을 쳤을 때 100%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증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준서 전 의원이 구속된다면 정말 이 그 김성호 수석 부단장 당시 수석 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그리고 이제 이런 당직자들 포함해서 그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그리고 당 대표이자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 그리고 막 정신없이 찔렀던 이혼주 의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까지 법적인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될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동영상이 이제 그 노출되면서 원래 그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준서 씨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구속돼도 구속될 만한 일이었다라고 받아들이게끔 됐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쓰레기 만들어 버리는 그런 예, 프레임으로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네.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더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화요일인가요? 심사가 열리는데 국민의당이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를 소집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좀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무슨 발언이 나오냐면 국민의당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의 조사 결과와 비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 영장 청구 내용에 당의 조사 내용과 다르지 않다.